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21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경마도 역시 편성 재미가 있습니다. 배당을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많이 되는 승부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혼종 경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인기마 불안한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공략하는데요.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4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반부의 10경주도 강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고, 또 마지막 11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데, 마지막 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기대할 레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강민이 UC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한 인기마 2마리를 완전하게 자르고, 그때 당시 시대여왕 8번 시대여왕의 9번 더블럭키를 한방 막건으로 UC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배당은 썬더캣 1번 썬더캣까지 말씀드렸는데 딱 3마리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배당이 뭐 11.9배 정도 쌍식이 나왔죠. 그리고 3쌍승식은 뭐 90배가 훨씬 넘는 배당이 나왔어요. 그 마지막 지난주 마지막 11경주를 강민이 예상을 끝내고 승부경주를 가져갈 거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큰 배당이 아니지만은 또 승부 경주로 확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머니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경주, 8경주,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4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결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블랙캐시미어, 4번마 덕이, 8번마 다이아러너,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안쪽에 2번마 우승 디자인이나 또 5번마 터프 트로피나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6번마 블랙캐시미어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마건으로 노렸다가 깨졌어요. 작년 11월 달에 주행심사 때 보여준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월 18일 데뷔전에서 출전 공백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마체중이 22kg가 빠졌죠. 직전 경주도 당일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체중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깨졌는데,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나오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선두 외곽을 압박하다가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는 듯 싶다가 한 30m 남겨놓고 덜미가 잡혔는데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번마 덕이가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서둘렀죠. 선두 외곽까지 바짝 붙이면서 서둘렀죠. 근데 그 전에 3월달이나 2월달에 보여줬던 그 둔탁한 그런 순발력을 벗어나서 확실하게 빠릿한 걸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깁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4번마 덕이도 가능성 높은 마필로 보셔야 되겠고, 8번마 다이아러너라는 마필이 2월 17일 주행심사 때 좀 진로가 막히면서 주춤주춤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좀 실전에서 변화를 보이면 이거는 그때부터 노려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는 워낙 앞선이 좀 빠르고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쫓아가다가 끝나버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고, 또
착차도 크지 않았어요. 2차권에서는요. 그래서 8번 다이아로너도 어느 정도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거는 발주 대시가 느린 게 조금 단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200을 노리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져가야죠. 2번마 우승 디자인은 너무 좀 짧죠. 거리가 좀 짧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5번마 터프 트로피가 주행 심사 때 나름 싹수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안쪽을 파고 들어갔을 때의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어요. 결승선에서 좀 채찍을 대면서 통과하긴 했습니다만은 채찍에 상응하는 반응은 분명하게 보여졌죠. 그래서 배당 마라톤 5번마 터프 트로피까지 관심권입니다. 6번마 블랙 캐시미어를 현장 마취 중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배팅의 중심에 세워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6번 블랙 캐시미어 놓고 4번 덕이 8번 다이아러너. 그러고 보니까 뭐 6 놓고 4, 8이 깜빡이로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일단 때리는 막권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배당 마라톤은 5번마 터프 트로피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3번마 럭셔리 해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죠. 직전 경주도 보면 차분하게 4위권 선입전개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2착 싸움에서 졌다 이겼다 하면서 결국 이겨냈어요. 뭐 쥐어 짠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3번 럭셔리 해피는 이 편성에서 페로비치 안장이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가야죠. 3번 럭셔리 해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찼습니다. 2번마 광야불기둥이 직전에 럭셔리 해피와 같이 뛰면서 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4번마 광야불기둥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만은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작년 11월 달 주행 심사 때 모래를 좀 맞아봤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막 껑충껑충 뛰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이에요. 직전 경주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전보다 모래의 반응은 좋아졌습니다만 발주 대하실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 19일 경주처럼 좀 외곽에서 서둘러서 3열 외곽 붙였던 2월 19일 경주처럼 그렇게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오히려 5번마 승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이 2월 11일 경주에서 결승선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추임력이 좋았기 때문에 3월 11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려서 8배짜리를 적중했는데 난데없이 선행을 나서니까 강민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1일 날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또 직전 경주는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끈끈한 끝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5번마 승리의 여왕이 4번마 광야 불기둥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마 승리의 여왕을 오히려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광야 불기둥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다. 6번마 러너웨이는요. 제가 직전 경주 좀 고배당으로 노려봤던 마필인데 이거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고 걸음의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안쪽에 2번마 리틀 윙이라는 마필이 좋습니다. 이게 3월 18일 경주에서 내추럴 기대 납득이 너무 심해서 이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을 받을 때 3월 31일 경주는 뭐 착지불량으로 낙마가 됐고 또 4월 14일 경주에서는 시종 널널하게 여유가 많았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능력 미달이 됐죠. 1분 6초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에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승선에서는 뭐 살살살살 추진했는데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파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2번마 리틀윙, 2번 리틀윙도 이제부터는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9번마 매기의 추억도 뭐 그렇고 뭐 딱히 볼말이 없어요. 10번마 10번마 베스트 미션이라는 마필도 이게 1월 21일 데뷔전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는데
또 4월 1일 경주에서는 너무 개바닥을 쓸어버려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발주 느린 마필들은 좀 두고 봐야죠. 1000m는요. 자, 결국 3번마 럭셔리 해피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에서 인기 마필인 4번마 광야 불기 등은 조금 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마 리틀 윙이나 또 5번마 승리의 여왕 3 놓고 2번 5번 저배당 같은데요. 3 놓고 2번 5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영광의 시간, 5번마 안양치타, 6번마 점입가속, 9번마 한성킨, 10번마 신돌격. 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우선 안쪽 게이트 2번마 영광의 시간은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뭐 이 편성에서는 도무지 꺾고 가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돼요. 더군다나 또 최범현 기수 아닙니까? 최근 서울 경마장에서 가장 말 잘 타는 기수가 최범현 기수 같아요. 페루비치, 최범현 이 두 기수가 정말 말을 잘 타주고 있어요. 2번마 영광의 시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3월 26일 경주에서는 외곽을 붙여보다가 완전히 퍼졌는데 그때 당시는 뭐 인기바로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어요. 1300은 안 됩니다. 승군전의 1300은 완전 오바질이었고 데뷔전이었던 2월 25일 경주는 차분하게 외곽 붙여놓고 그대로 대가리 쳤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놓는 경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 선행마가 5번마 안양치타라든가 또 6번마 점입가속이라든가 또 7번마 조아머니 이런 마필이 선두력이 있는데 2번 게이트면 2번마 영광의 시간이 여기서는 그냥 선행 가죠. 선행 가죠. 그리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거는 2번 영광의 시간은 인정을 하고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 이건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데요. 5번마 안양치타가요.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으로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3착에 머물렀는데 여유 있게 3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양치타가 못 뛰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대 마필들이 좀 잘 뛰었던 그런 경주로 봅니다. 그래서 5번마 안양치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2월 26일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을 하면서 1000m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마지막 2착 싸움에서 대단히 근성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번마 안양치타도 관심권이고 6번마 점입가속은 직전에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3월 26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최적 전개를 풀어가니까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가 이마필의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거 여기서는 오늘은 조금 불안한 말로 보셔야 되겠네. 이게 원래 인기바로 팔릴 텐데 9번마 한성킨 3월 26일 경주에서 원래는 이철경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가 됐죠. 그때 그 무슨 이뇨제가 검출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좀 무리하게 외곽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마지막 근성 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00보다는 1000m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보면 한성킨 관심권이고요. 10번마 신돌격은 3월 12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충마를 인정하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선행을 나섰어요. 일단은 외곽을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결승선에서 죽었거든요. 끝걸음이 무너지면서 죽었는데 그걸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2착을 지켜내는 근성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월 12일 경주를 보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무조건 강하게 노리면서 어차피 대가리 강축이 히비키라는 강축이 서 있었기 때문에 4배짜리 그냥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 이 히비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졸전을 펼쳤죠. 이 모래에 대한 좀 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비키가 한 5등인가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신돌격이 떴던 직전 경주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영광의 시간은 오늘 전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선행이든
선입이건 2차권 한 자리는 올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 5번 안양치타, 9번 한성킨, 10번 신돌격. 후차권에서 이렇게 3마리 싸움인데 3마리 다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2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는 꺾어야죠. 한 마리는 꺾고 2마리를 가지고 때리고 받치는 막권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10번만 신돌격, 또 9번 한성킨, 이 두 마필은 현장 승부지 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놓고, 이번 3경주도 뭐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2 놓고 5번, 9번, 10번. 자, 주력 막고는 현장까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시네마 접전 경주인데요. 능력의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에도 2번마 케이킹과 3번마 진격의 천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청수돌풍, 7번마 초원짱, 요런 놈들, 또 9번마 백산 챔프, 요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겠는데요. 이번 4경주는요, 여러 구멍 가져가지 않습니다. 딱 3마리, 딱 3마리만 강민의 관심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번마 케이킹이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거예요.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또 강민도 이마피를 세게 읽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을 해야 됐거든요. 직전 경주는 워낙 앞선이 빨랐던 레이스 아닙니까? 그때 싱그러운 건가 골든스텝 이 두 마리가 선행 선입으로 앞선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주였어요. 근데 9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끌어올리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외곽으로 이렇게, 외곽에서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끝걸음이 무너졌는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그리고 1300 거리 적응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케이킹도 실전 막권 주목하셔야 되겠고, 3번마 진격의 천마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배당판 바람이 정말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11번 게이트에서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냥 뭐 외곽에서 쭉쭉쭉 대하시로 뽑아 나서면서 선행을 그냥 나서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이 대하시가 좋아요. 손발리기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1300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 2월 4일 경주에서도 제가 5.6배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는데 최근 4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5.5까지 늘어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솔직히 직전 경주 끝걸음에 여력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3번마 진격의 천마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인기마로 팔리고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기마필 중에 5번마 청수돌풍이 그나마 조금 좀 덜 팔리겠죠. 1번이나 3번보다는 조금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데뷔전이었던 4월 9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는 뭐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4월 31일 경주에서 주행심사 때 정말 막강한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4월 9일날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5월 12일 주행 연습 때 보니까 일부러 좀 모래를 많이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9일 경주에서는 이렇게 중속으로 선행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대가리를 쳤고, 5월 12일 연습 주행이었어요. 연습 주행 때는 일부러 모래를 많이 맞춰보면서도 끝걸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민은 이 5번마 청수돌풍이 지금은 2번, 3번보다 인기도에서 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5번마 청수돌풍은 요거는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5번 청수돌풍을 인기마 중에는 강민은 좀 더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5번 놓고 2번, 3번, 5 놓고 2번, 3번. 뭐 7번마 초원짱 같은 마필은 뭐 한 수 아래의 사이즈라고 봐야죠. 일단 5군 무대에서는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이고, 뭐 나머지 없어요. 뭐 6번 뭐 가천대왕이라는 마필도 직정인데 뽕을 뽑은 거고, 백산 챔프
이게 2월 19일 날 강민이 7배짜리를 또 때려 먹었는데 이 백산챔프라는 마필은 작년 12월 달에도 강민이 이걸 또 고배당으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틀 라이트를 대가리 세워놓고 34배 승부로 적중했던 그 내용이 좋았는데 그 뒤로는 좀 밋밋해요. 계속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다가 2월 달에 한번 입상하고 또 승군 이후에 좀 밋밋하고 뭐 큰 능력을 지닌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놓고 인기만 3마리 가져가야죠. 뭐 구멍수 넓혀봐야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경주는. 그러니까 2번, 3번, 5번 중에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가 포인트인데 강민은 5번 청수돌풍을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세게 봅니다.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5 놓고 2번, 3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여기서 실전 막건으로 주목해야 될 마필이 한 5마리 됩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2번마 육룡이, 4번마 어린여왕, 5번마 가보킨즈, 또 6번마 벙글벙글도 배당팔에 바람을 좀 많이 불 거고요. 뭐 8번마 스웨거까지 2번, 4번, 5번, 6번, 8번 이렇게 5마리 싸움이라고 보여지죠. 2번마 육룡이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도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39.2배 육룡이를 놓고 투투킹덤에 39.2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인기 순위 10이었을 때, 인기 8이었을 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금태를 놓고 육룡이 비카오프를 노렸죠. 그냥 삼복조만 가져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 육룡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스웨그라는 마필이 대하실은 더 빠르다라고 판단되죠. 이 스웨그는 참 기분이 좋은 마필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직전 경주 강민이 스웨그 인기 순위 5위였던 스웨그를 대가리로 놓고 그때 달콤한 인생이죠. 달콤한 인생의 주력 승부 막건을 때려가지고 복승식이 53배, 쌍승식이 115.9배 딱 3방이었습니다. 딱 3방으로 앞쪽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1월 달에 앞선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지 못하면서 그때 능력 부진 실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2월 17일 경주에서는 끝걸음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직전 경주 편안하게 선행하면 그냥 한 바퀴 돈다고 봤는데 딱 그렇게 한 바퀴를 잡아 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 스웨그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또 승부예요. 외곽이지만 이거 능력 부진 실격을 당했던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마필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강공입니다. 강공이 볼 때 여기서 스웨그는 다시 한번 선행 가능해요. 그래서 8번 스웨그도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고 4번만 어린 여왕이 3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저배당 뭐 3.7배 인정하고 적중했을 때 그때 채찍을 놓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4월 7일 날도 다시 한번 노렸고 하지만 직전 경주는 강민이 그냥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려도 꺾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6번마 벙글벙글은 직전 경주가 정말 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단 뭐 10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5번마 가보킨즈가 여기서는 뭐 당연히 노려되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작년 10월 달에도 강민 축마로 놓고 1.6배 저배당 그냥 깜빡이 점배당 그냥 인정하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공백이 길었어도 강민이 다시 한번 좀 축마로 놓고 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꼴등을 와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근데 휴양 공백이 길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발주기 안에서 이거 요동을 하면서 일단 스타트 자체가 좋지 못했고요. 스타트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외곽을 돌면서 좀 무리한 전개를 풀어갔어요. 1200 경주거리도 좀 역부족이었고 근데 오늘은 경주거리가 줄었다. 1000m로 줄었고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이거는 이런 마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2번, 4번 이런 놈들보다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5번마 가보킨즈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5번마 가보킨즈를 놓고 가느냐, 8번마 스웨그를 놓고 가느냐,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마로서 8번마 스웨그는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으로 봅니다. 이번 5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인데요. 당일 현장에서 현장 변수, 현장 승부 의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마필 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승부 경주로까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만은 무조건 짭짤한 배당이 낮을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9번마 미스터 포춘, 5번마 신라화랑, 또 3번마 다이돌핀, 4번마 해피투데이 이 네 마리가 일단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7번마 헬캣도 많이 팔릴 것 같고요. 6번마 차르니킹도 직전에 헬기가 같이 뛰면서 착차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배당팔의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요. 이번 5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기마들이 좀 불안하다. 인기마 불안한 경주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5번마 신라화랑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년 여름에 작년 8월에 강민이 UC 방송을 가장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신라화랑을 놓고 대가리 세워놓고 40배가 넘는 최고의 최고였죠. 최고의 최고와 붙여가면서 40배가 넘는 42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꺾어버린 레이스가 많았거든요. 1월 2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꺾었어요. 그때는 상대들이 강해서 꺾었고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라화랑의 최대 단점,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지 못하면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는 6번 게이트에서 정말 좀 불안한 그런 레이스 전개를 그렸는데 딱 그렇게 타고 깨진 거거든요. 외곽에 붙여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을 쓰면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인기마로 팔려요. 이게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이거 충마로 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마로 팔렸어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전개가 된다는 거죠. 9번마 미스터 포춘이 이것도 참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육성심사 합격마 그 특별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때도 강민이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빠른 페이스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마지막 꾸역꾸역 날라오면서 3차까지 오긴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3월 5일 경주도 선행을 나서고 또 무너졌고 1700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별거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7번, 5번이 또 깜빡이로 팔려요. 이건 뭐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3번마 다이돌핀이라는 마필이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널널하게 낙승을 거두는 경주냉이 좋았는데 편성 자체는 또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약했던 그런 편성을 이기고 지금 부담량이 오늘 늘어난 조건이고요. 또 기록 측면으로 볼 때도 1300을 22초대 5마신 이긴 거 그거 뭐 인정이 안 되잖아요. 3번 다이돌핀도 여기선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믿을 놈이 없어요. 7번만 헬겟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뭐 완전 책임지고 삭제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별 능력이 없어요. 나올 때마다 배당판 바람을 부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김동수 교수 감량 조건 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요. 이게 6번만 차르니킹도 직전에 오히려 헬켓보다는 사르니킹이 더 좀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헬켓은 꺾고 사르니킹을 그때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서 착차는 거의 없었는데 거리적성이 짧습니다. 1200까지가 딱 이바필의 한계라고 보죠. 그래서 요거는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이 외에도요,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이번 오경주는요,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지금 복병마, 인기마, 언급해드렸던 이 지금 한 몇 마리 됩니까? 한 일곱 마리 정도 언급해드렸습니까? 이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오경주는 당일 현장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 변수를 살피면서 좀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를 현장까지 고민하면서 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경주는 현장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강민이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딱 3마리만 관심권으로 살펴봤던 레이스입니다. 출마표가 뜨면은 게이트의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면서 이거는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인데, 그 3마필이 1번마 브라이트 스타, 2번마 세계 랭킹, 그리고 7번마 퀸즈 블릿이에요. 자, 이렇게 3마리는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그런데 1번마 브라이트 스타와 2번마 세계 랭킹은 안쪽 게이트를 뽑으면 이거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복귀가 됐고, 또 안쪽 게이트를 뽑으면 놓고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2마리가 1번, 2번 게이트를 뽑았어요. 자, 그래서 1번 브라이트 스타와 2번 세계 랭킹, 뭐 저배당 같은데 일단 기본 막고는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은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주로 봅니다. 2번과 세계 랭킹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9.6배짜리 압축 막건 찍어 먹으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많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1번마 브라이트 스타는 데뷔전에서 기본 자질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죠. 자, 반면에 지금 인기마로 팔릴 마필 중에 9번마 제도약의 반석이라는 마필은 3월 12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책임지고 삭제했죠. 직전 경주도 인기 3위였을 때 삭제. 또 2월달 경주에서도 2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운 좋게 안쪽이나 뽑으면 조금 어떻게 볼까 했는데 외곽으로 밀렸네요. 또 인기 바로 팔리죠. 인기 한 3위권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안 봅니다. 제도약의 반석은요. 7번마 퀸즈 블릿을 강민이 좀 배당으로 노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 수가 있어요. 승군전인데요. 이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7번 퀸즈 블릿. 이제부터가 시작인 마필로 보고요. 6번 퍼트킹도 최근에 꿈틀꿈틀하지만은 이미 뭐 23전을 뛴 마필, 뭐 더 이상의 미련을 두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오히려 배당 마라손 8번마 매니스 선수가 얼마나 팔지 모르겠네요. 이 마필이 3월 24일 경기에서 강민이 10배짜리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고, 직전에 인기 8위였을 때도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강민이 생각하는 그런 전개를 그려내질 못했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줄어든 4월 달부터 4월 14일보다 줄어든 1300m 경주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도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주목했던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번 세계 랭킹하고 1번마 브라이트 스타 이 2마리는 일단 깜빡이지만 이거는 뭐 한 방을 기본 막건으로 사고, 일단 2번, 1번은 한 방으로 사고 나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3차권에서는 7번마 퀸즈 블릿, 이건 뭐 3차 와도 배당은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8번마 매니디슨 선수는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 막건은 2번, 1번이다. 그리고 얼레벌레 팔린 인기 마필 중에는 9번마 제도약의 반석은 이번에도 강민을 세게 보지 않는다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2번마 아르고썸, 4번마 스칼렛 위치, 그리고 12번마 챔피언 킹,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더 나가서는 뭐 7번마 베스트퀸이라든가 6번마 꿈의 클럽이라든가 요런 놈들, 또 엘리트퀸은 이제는 뭐 안 팔릴 것 같고요. 그런 놈들이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2번마 아르고썸이라는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 경주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어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 너무 잘 뽑았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찌르면 선행이고, 또 단순 선행만은 아니잖아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군전이라도 2번마 아르고썸은 여기서 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가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를 너무 잘 뽑았고 감량 조건이 좋아서 배당팔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외곽의 12번마 챔피언킹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강민이 그냥 저배당 단통, 뭐 깜빡이었는데 2.1배 단통만 인정하고 공략했습니다. 7번 게이트였는데 초반에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그냥 사뿐하게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3월 19일 날도 선행을 나서면서 대찬 악승을 거뒀고, 1월 21일 경주도 강민이 충만 놓고 때렸는데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중속으로 선행을 뽑아 나서는 게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보이는 거예요. 12번 챔피언킹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선행 출하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려 있고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12번 챔피언킹.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어쩌나 12번 챔피언킹을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4번마 스칼렛 위치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5일 날 그때 대가리 세워놓고 11.8배를 또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충마 내지는 주력 막건으로 노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2월 12일 경주 막판 뚝심을 살려내면서 자력 입상은 성공을 했고, 3월 18일 경주는 지금 같이 뛰는 베스트킨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갔던 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끌리면서 선두 외곽을 좀 압박을 하면서 앞선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베스트퀸이 올라왔던 거죠. 베스트퀸은 뚝심 마필이거든요. 자력 추입은 안 돼요. 선두권이 좀 무너졌을 때 좀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인데 그때 당시는 스칼렛 위치를 코차로 이겼습니다만 다시 뛰면 스칼렛 위치를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대가리로 놓고 그냥 대가리 놓고 공략했는데 선행을 나서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살짝 좀 부족하긴 했죠.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승군전에 살짝 좀 덜 팔릴 수 있습니다만 4번 스칼렛 위치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그 부산 경마장에 21조에 있었던 마필 중에 천의 무봉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3전 3승을 하고 일찌감치 패바가 된 마필인데 그 3전 3승을 달렸던 천의 무봉,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냥 대가리 칠 때마다 막 대차로 3연승을 했던 그 천의 무봉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 천의 무봉과 이 스칼렛 위치가 부마 모마가 같습니다. 전형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스칼렛 위치는 보여준 액면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많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면서 실전 막건으로 강추를 했습니다.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선행 선입 다 됩니다. 그래서 2번, 12번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배팅의 중심에는 4번과 스칼렛 위치를 세워놓습니다. 4번 놓고 2번, 12번을 기본으로 가야죠. 4 놓고 2번, 12번.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없어요. 꿈의 클럽 같은 마필도 1월 7일 경주에서 강민이 18배짜리를 적중하긴 했는데 2월 26일 경주에서는 뭐 인기마로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고 1700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완전 꺾었고 직전 경주는 줄어든 경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거든요. 이것도 이미 13절을 뛰었고 뭐 크게 더 보여줄 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마 꿈의 클럽도 배당판 바람을 불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 4번 스칼렛 위치, 2번 아르고썸, 12번 챔피언킹 3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네요. 근데 이 3마리 중에 2번, 12번이 깜빡이지만 강민은 이 4번과 스칼렛 위치의 잠재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4 놓고
2번, 12번. 기본만 거는 사놓고 2번, 12번. 그리고 이 복병마 중에 계속 지금 안 가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안 가는 말이 있는데 오늘 뭐 편성이 세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복병마 한 마리, 승부지 복병마 한 마리 계속 안 가고 있는 지긋지긋하게 걸음을 아껴두고 있는 까꾸시 한 마리는 강민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4번마 스칼렛 위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중계 3경주는 이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당일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도쿄블루, 10번마 담양태양, 그리고 3번마 지장, 요런 놈이 팔릴 거고요. 또 8번마 대왕봉이나 7번마 구만리 요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번마 도쿄블루가요. 이 2월 25일 날 주행 심사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필은 올드 패션드의 자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있어서 두 번의 실전에서 인기 1위로 강축으로 팔렸거든요. 근데 두 번의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이게 센 말이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센 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또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요. 11번마 도쿄블루는 잠재 능력은 있죠. 잠재 능력은 직전보다 그 전보다 더 뛰어줄 잠재 능력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0번마 담양태양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4.8배 대가리 세워놓고 4.8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는 편성이 약했어요.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민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행이 안 되잖아요.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려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놓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뛰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계속 국산마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편성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10번마 담양태양은 지금 뭐 순군전에 혼합 4군 출전인데 이거는 인기만 팔려도 이번엔 인정이 안 됩니다. 10번, 11번 깜빡이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3번마 지장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초중반 전개가 좀 밀리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뭐 좋게 얘기하면 밀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뛰었던 그러니까 4월 7일 날 뛰었던 경주를 보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의지 자체는 좀 박약했다. 이렇게 복귀가 되는데 이게 또 지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동일 마주가 두 마리를 끊어놓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되든 강공 의지는 읽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22전을 뛴 거예요. 그리고 4월 7일 날 첫 승을 한 마필입니다. 뭐 기본 사이즈는 많이 밀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 지금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7번마 구만리를 강민은 고배당으로 좀 째려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경주 거리가 오늘은 1200으로 줄은 거잖아요. 이게 선행을 나서지 못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휴양 공백이 길었어요, 직전에. 그리고 휴양 전에 작년 4월 달에 보면은 그때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도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그 내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1200은 봐줘야 돼요. 고배당은 7번마 구만리를 관심권으로 살펴보고요. 이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마필들 중에서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또 고배당 복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지금 인기 마필들 좀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마필들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봅니다. 이 3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경주 거리가 1200인데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 아니겠습니까? 당일 배당판에 어떤 놈이 머리로 팔릴까도 좀 헷갈릴 정도로 난타전 편성인데요. 자, 그래도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2번마 청담불패, 순군전이지만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런 놈은 인기 바로 팔리거든요. 2번마 청담불패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그리고 5번마 골드뮤직과 또 11번 뮤지니, 4번마 미스터 챔피언, 9번마 최고비술까지도 팔릴 거고, 또 인투 더 와일드, 이런 마필들 지금 팔리는 마필 굉장히 많아요. 얼레벌레 1번 게이트의 노던호제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거고요. 자, 이번 7경주 혼전입니다. 오늘 1호 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만큼 배당도 짭짤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레이스인데, 안쪽에 2번마 청담불패는 직전 경주에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안 빠지는 충마, 1번 게이트에서 독땡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빠지는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습니다. 3월 25일 경주도 보면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두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또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안쪽 게이트 거의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강민의 승부 막번에는 2번마 청담불패가 없습니다.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인데 오늘은 굉장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이 봐줘봐야 현장 컨디션을 좀 보고 현장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많이 봐줘봐야 강민은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2번마 청담불패가 여기서 인기 1위로 깜빡이로 팔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는 인기 마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발빠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죄다 선행마고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마필들, 또 모래 악벽이 있는 마필들, 또 게이트의 유불리,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번 7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중고배당이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로 봅니다. 자,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오늘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 선행마가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자, 이번 7경주는 강민이 정말 확실하게 노리는 마필, 안 빠진다고 자신하는 마필, 근데 인기도에서 밀려 있거든요. 강하게 노려갑니다. 고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21일 부산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부산 중계 경주가 대체로 이렇게 혼전 경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좀 많이 보여요.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아테네, 4번마 늘해랑 3번마 파이스티, 이 세 마리가 인기 바로 팔릴 거고요. 또 외곽에 있는 10번마 CF스타라든가 또 11번 구던맨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인기 바로 팔려요. 6번마 최강드림도 이것도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인기 마필들 중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때릴 말이 없어요. 이 늘해랑이라는 마필은 최근 연투를 때리고 있잖아요. 직전 경기도 강민이 9.6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요. 이게 결정타가 항상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2착의 만족입니다. 대가리를 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뭔가 결정타가 지금 계속 부족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분명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판단이 되죠. 3번마 파이스티는 직전 경주에 인기 순위가 6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뭉개지면 올 수 있는 마필이 파이스티, 받치기 충마로,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던 그 마필인데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날라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기운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안쪽 게이트 2번마 아테네라는 마필은요, 제가 이거 데뷔 초부터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 마필이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필이 1군에서도 서울경마장에서 1군에서 정말 잘 나갔던 마필이죠. 희망에너지죠. 희망에너지. 그리고 또 34조에 있었던 예전에 그 슈트인. 그리고 부산경마장에 있는 천년대로. 좀 굵직굵직한 능력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의 동생입니다. 목의 형제 마필, 엄마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도 어느 정도는 기본 사이즈로 띄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실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지금 안쪽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선행도 안 되고 어차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 참 믿고 가기 어렵죠. 부담정도 오늘 늘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품기 많은 인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곽에는 11번마 구던맨이라는 마필은 어쨌거나 늘어난 1300m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지죠. 이게 출전 공백이 길었죠. 지금 12월 달,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재검을 치르고 2월 26일 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 전에 뛰었던 게 12월 25일인데 그 12월 25일이 2016년이 아니에요. 2015년 12월이죠. 2015년 12월 25일 날 뛰고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2월 26일 날 복귀전을 치른 거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입상에 성공한 거니까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한 거죠. 예전 사이즈로 보면은 구던맨이 대고도 남는 마필입니다. 그러고 또 지금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권으로 가야 되고, 6번마 최강드림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아주 그냥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깨졌어요. 가장 배팅을 해가지고 가장 좀 뭐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허망할 때가 낙마가 됐을 때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또 음성 정보도 청취를 하셨을 텐데 뭐 뛰어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못 써보고 깨지는 이런 상황은 정말 좀 참 아쉽죠. 근데 이 최강드립이 딱 그랬던 거예요. 직전에 강민이 이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스타트 나오자마자 그냥 착지불량으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의 사이즈로 보면 6번마 최강드림이 여기서는 뭐 당연히 대가리로 봐야죠. 작년 7월달 경주에 뛰었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일단 앞선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직전에 복귀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살아났다는 경주 내용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6번마 최강드림 하고요. 강민의 관심마필은 6번마 최강드림, 고배당 관심마는, 그리고 11번마 구던맨, 6번, 11번 요 두 마리를 관심권으로 봅니다. 요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는데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죠. 일단 인기마들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다. 그래서 6번 최강드림과 11번 구던맨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현장 충마로 놓고 가는 레이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온전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좀 과감한 배팅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의 인기마가 어떤 놈이 팔릴지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이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주는 그나마 좀 쌩쌩한 놈들이 팔리거든요. 지금 5번밖에 뛰지 않은 2번마 천재 1호라든가 또 2번밖에 뛰지 않았던 6번마 도시농부, 이런 놈들이 조금 더 팔립니다. 외곽에 12번마 로얄아모스,
6번마 도시농부가 머리로 팔리겠네요. 6번 도시농부가 직전 경주도 배당팔의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마필 아닙니까? 6번마 도시농부가 페로비치 안장이 다시 올라왔다.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은 6번마 도시농부입니다. 1700도 뛰어봤고. 자, 그런데 믿을 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지금. 6번마 도시농부가 페로비치 안장에서 다시 한번 강공은 필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보여준 액면이 없잖아요.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2월 3일 주행심사 때에 그때 결승선에서 추진 동작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들어오긴 했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9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그냥 두고만 봤고요. 직전에도 배당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정말 열심히 탔어요. 서둘러서 선두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탔는데 끝걸음은 밀렸다는 거죠. 이제 뭐 1700 거리 경험 마쳤기 때문에 조금 더 띄워주겠지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걸 인기 1위로 팔리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쪽에 2번마 천재이루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4월 28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직전 경주도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외곽을 좀 붙었다가 끝걸음이 무뎌졌어요. 거의 뭐 2착 싸움에서 뭉쳐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기바로 팔리는데 안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선 선행은 일단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2번마 천재이루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때 더 뛰는데 이런 게 지금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거예요. 10번마 선제일격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수 있죠. 이 마필이 3월 11일 경주 어쨌거나 17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뭐 편성이 약했다, 뭐 기록이 후지다 이런 걸 둘째 치고라도 1700에서 자력 입상을 일단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직전 경주는 이게 인기마로 팔릴수록 강민이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3월 11일 경주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갖고 그 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 또다시 오늘 외곽이다. 이것도 뭐 충막값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놈들이 다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들 다 애매한 마필이고 12번마 로얄아모스는 이게 지금 앞선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팔릴 텐데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직전에 1200 경주 거리에서도 강민이 완전히 그냥 꺾었어요.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던 마필인데 자 오늘은 게이트 외곽이고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인기마로 팔린다. 인정이 안 되죠.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강철시대가 가만 보니까 또 인기바로 팔리겠네요. 승군전이지만은 직전에 1700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요. 3번마 강철시대.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 좀 더 세게 읽어줄 마필은 3번마 강철시대가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보여줬던 내용이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3번마 강철시대는 승군전이라도 직전 경주 주파 기록은 좀 후지더라도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8경주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강축이 없이 좀 어설픈 애들, 좀 못 믿을 만한 인기 마필들이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기 때문에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어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없다,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꺾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승부지 확인됐을 때는 과감하게 좀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났어요. 인기도에서는 거의 뭐 한 8위권, 7위권 이렇게 될 마필 같아요. 고배당 관심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8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번마 굿캐스팅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뭐 2번마 에버인에버, 또 9번마 당대거함, 이 세 마리가 인기바로 팔리겠죠. 그 다음 순으로는 뭐 7번마 카우보 캡틴이라든가 또
퍼스트 무버도 좀 팔릴 것 같고 또 노스몰 코리아 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0번마 굿 캐스팅이 직전에 1800 첫거리 도전에서도 이게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상대들이 좀 강했다고는 판단됩니다만은 이 팔마신의 큰 착차였어요. 1800은 일단 안 되는 전력으로 강민은 복귀를 했고요.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1400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났어요. 57kg의 부담 중량. 그걸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10번마 굿캐스팅을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2번마 에버인에버죠. 2번마 에버인에버는 여기서는 뭐 노려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실전 막권으로 계속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작년 5월 달에 그 코리안 더비죠. 코리안 더비를 뛰고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복귀전에서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예전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는 뭐 당연히 대가리로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1400 줄어든 경주거리도 직전보다 한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고요. 작년도 KR컵 마일 대상 경주 또 코리안 더비를 떴던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고 오늘은 앞선 전개가 됩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승리 엉클모가 있고 또 노스몰 코리아가 있습니다만 이 두 마리가 예전만한 순발력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2번마 에버네버가 오늘은 선행이다. 에버네버는 뭐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요. 9번마 당대거함이 순군전이긴 한데 최근에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9번 당대거함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다만 1400 첫거리 도전의 외곽 게이트 순군전이라는 것이 좀 변수가 되겠고요. 7번마 카우보이 캡틴은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막판 뚝심은 좋아요. 정말 추임력은 날카로운데 최대 단점은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어차피 2번마 에버인에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후차권에서 후착 뚝심 싸움인데 7번마 카우보이 캡틴의 막판 한 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9번, 10번 이 네 마리의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상황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경주거리 줄었고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선행 승부가 되는 2번마 에버인에버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2번 에버인에버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후리바람, 1번마 백산, 3번마 체이싱 달러즈, 그리고 5번마 슈퍼탱크, 9번마 마이블레이드 이런 놈들이 인기 많아 팔립니다. 이번 구경주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는 편성입니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중에서 3마리는 강민의 승부 막권에 없습니다. 불안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외곽에는 10번마 후리바람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죠. 3월 5일 경주에서는 충마로 놓고 5.2배짜리를 적중을 했고 또 2월 달에도 대가리 놓고 10.9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예전에 31조 마방에 있을 때부터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려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3월 5일 경주에서 57kg의 부담 중량이 굉장히 버거운 느낌이었거든요. 끝걸음에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기가 부담스럽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빅 마운틴을 놓고 백산, 지금 같이 뛰고 있죠. 1번 게이트에. 빅 마운틴의 백산을 47.7배를 딱 3방으로 압축 막권을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기억이 나시죠? 오늘도 57kg 부담 중량이고요. 게이트도 10번 게이트입니다.
이거 당일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릴 텐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아요. 자,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는 확신을 갖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냥 된다. 확실하게 대가리를 쳐놓고 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리 적성 1700 안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도 있고요. 자, 이래저래 이번 구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승부 막건까지 강하게 들이대면서 이번 구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11번마 아인여 파더와 7번마 토암산, 그리고 안쪽에 2번마 빙고라지오,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9번마 제타바이트도 많이 팔리겠네요. 그리고 4번마 슈퍼처리는 조금 좀 덜 팔리는 분위기 같고,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외곽의 11번마 아인여 파더, 이거는 능력 마필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12월 31일 경주에서 그때 2세 혼합 특별 경주에서 다리저름으로 취소가 됐죠. 제외가 됐죠. 그러면서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은 요거를 무조건 인정을 했어요. 무조건 인정을 하면서 놓고 가는 인기마 압축 막건으로 10.3배였죠. 10.3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11번 아이언 파더는 이거는 능력마예요. 능력마. 이런 능력마는 함부로 꺾으면 안 됩니다. 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면 좀 문제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동일거리 1400 아닙니까? 지금 일부러 1400을 노리고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점핑이라고 해봐야 레이팅이 80이니까 81점부터 1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팅이 80이면 거의 뭐 1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11번 아이언 파더는 제가 데뷔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부러질 때까지 인정하고 갑니다. 11번 아이언 파더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에서 7번은 토암산이 지금 부담종이 들었어요. 직전에 빙고라지오를 자력으로 때려잡는 근성은 정말 대단했는데 오늘은 늘어난 부담종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9번마 제타바이트는 계속해서 강민 좀 실전 막건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12월 31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그때 경주력도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워낙 앞선이 페이스가 빨라서 끝걸음을 남겼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만 제타바이트는 여기서는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죠. 지금 선행마가 발빠른 선행마가 많아요. 1번, 2번, 3번 그리고 토암산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이고 10여 안여 파더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차분하게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쏘는 마필은 11번마 제타바이트, 이거를 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4번마 슈퍼처리는 직전 경주 1군 승군전에 대충 쉬어가는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그 전에 1월달, 12월달 계속 연투를 뗄 때 보면 이것도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11번 아이언 파더를 놓고 갔을 때는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죠. 선두권에서는 7번마 토암산,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또 9번마 제타바이트는 앞선이 경합으로 흘러갔을 때 뚝심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제타바이트가 예전에는 뭐 선행도 갔던 마필이니까요. 11놓고 7번 9번 11놓고 7번 9번 11놓고 7번 9번 두 방을 일단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겠는데 11놓고 7번 9번이 아무래도 깜빡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보면서 웬만하면 한 방으로 웬만하면 한 방으로 그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식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군 편성치고는 뚜렷한 강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일 배당판에는 1번마 참마가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2번마 신조대엽, 3번마 장상 카우보이,
직전 대상 경주를 우승했던 오버마 피노누아, 또 위닝앤디 삼봉,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1번마 참마는요, 2월 26일 경주에서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복승식 의미 없고 무조건 쌍식, 무조건 쌍대가리 놓고 7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거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 전에 1월 14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죠. 그 이유가 있죠. 강민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발굽을 너무 많이 깎은 거예요. 그래서 마필이 이 발을 잘 못 쓰니까 그때 의지 자체가 굉장히 박약하게 확인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만은 2월 26일 경주는 대가리로 놓고 적중을 했고, 직전 경주도 순군전이지만 상대들이 워낙 약하지 않았습니까? 레이팅이 90점 이하의 정말 약한 상대들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어요. 널널하게 낙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너무 약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1번마 참마가 과연 여기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만큼 그렇게 센 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마 신조대업이요. 이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강민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신조대업이라는 마필이 번번이 늦추입 늦발동으로 걸음을 남기는 스타일이었고, 또 초반에 힘을 쓰면 또 끝걸음이 덜 나오는 그런 여러 번 전개 상황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빨라진 거예요. 그냥 스타트 나왔는데 일부러 선행을 가지 않고 제어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신조대업은 이제는 완전히 뭐 걸음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부터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 순발력부터 호전된다. 직전 경주 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뭐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뭐 걸음이 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조대업은 이번에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고요. 반면에 지금 5번마 피노누아 같은 마필이 직전에 대상 경주를 우승했다고 해서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릴 수가 있어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피노누아 대가리로 놓고 골드 웨이브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했죠. 그러면서 39.2배 배당 짭짤했습니다. 39.2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던 참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쁜 놈인데, 예전에도 이 피노누아는 입상할 때마다 또 두둑하게 주머니를 챙겨줬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5번마 피노누아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려도 강민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피노누아가 그동안 뛰었던 대상 경주, 그러니까 직전에 경기도지사배 대선 경주, 그러니까 3번 맞이로 바뀌었죠. 그때 뭐 최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거 때문에 그랬네. 생각해보면 선거 때문에 경기도지사배 그 타이틀을 다는 게 안 된다. 그래서 3번 맞이 기념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2월 19일 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도 강민이 9.3배를 때려 먹었는데, 최근 이 2연타, 대상 경주 2연타를 때리는 그 액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대상 경주도 편성이 있어요. 편성의 강도가 있습니다. 피노누아가 뛰었던 최근 2번의 경주는요,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안말 대상 경주. 정말 허접한, 뭐 락슈미라든가 뭐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뛰는 정말 허접한 편성에서 놀았던 거고, 11월 13일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개바닥을 쓸어버렸잖아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그리고 또 10월 2일 경주, 작년 10월 2일 경주 1400 제주 도지사배 역시 안말 대상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피노누아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한 수 아래의 상대들하고만 뛰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배 대상 경주 빼고. 그러니까 오바마 피노누아는 여기서 인기바로 팔리면 뭐 감량 조건 좋고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한 수 아래라고 보고요. 7번마 브리그가 직전 경주에 거의 들어올 뻔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먼저 치고 나오는 그 스퍼트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래서 7번마 브리그도 아직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보고요.
3번마 장상 카우보이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이 장상 카우보이는 내축으로 기대는 압력이 심해요. 그래서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는데 일단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겁니다. 뭐 이런 놈들까지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마 참마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는 거. 그리고 2번마 신조대업. 2번마 신조대업이 인기 2, 3위권으로 팔릴 텐데 직전 경주 완전히 조시가 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2번마 신조대업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압축 막고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이 얼마가 나와주느냐, 과연 때리고 받칠 수 있는 배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일단 2번마 신조대업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고배당이 터질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구멍수를 압축해서 딱 3마리로 압축 승부막건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강민이 UCC 방송을 통해서 큰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승부 경주로 가져가진 않는다. 하지만은 충분히 압축해서 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8번 시대의 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UCC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9번 더블럭키를 주력 막건으로 가져갔고 또 배당마 한 마리 썬더캣 1번이었죠. 8 놓고 9번 1번을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공략했어요.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쌍승식이 11.9배 그리고 3쌍승식이 93배가 나왔죠. 배당 3쌍승식까지 엮어 공략하신 분들은 딱 3마리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배당 뭐 두둑하게 챙기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 일요일 경주를 강민지 추천 경주로 승부로 가져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배당이거든요. 배당이 크게 없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가져가지 않는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요일 마지막 경주 아닙니까? 일요일 마지막 경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있건 없건 간에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막건은 강하게 노려야 돼요.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도 대끼리 준대끼리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그 레이스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놓고 가는 대가리가 서 있고 불안한 인기마 2마리를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딱 때리고 받치는 2방으로 압축 승부 막건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경주 확실하게 주머니를 채워놓고 돌아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승부로 갑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확실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21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